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큼 이자스입니다. 네이버 메일로 수험생분께서 패스 시점 연구법 5에서 이제 구성이 진도 패스 체크 111과 그리고 랜덤 예서 문제 444가 있는데 이 랜덤 예서 문제 444를 보면은 랜덤 예서 문제 444는 이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를 푸는 거예요. 먼저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무원 문법 교재 중에서는 패스 시점 연구법 5 이 교재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. 왜냐면 많은 교재들을 리뷰해 봤을 때 제일 잘 만들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. 근데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. 왜냐면 선생님이 신성희 선생님이신데 7급을 이제 강의를 하셨고, 근데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진도별 시체크 111은 이런 식으로 이론이 포인트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. 단원별 문제가 질이 좋아요. 그래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. 뭘 물었는지.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. 보통 다른 강사님들 교재를 보면은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. 한 문제에. 그러면 관련된 포인트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진도별 시트크 111이 상당히 좋은 이유는 물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모아져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. 요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거 체크하면은 다 기출 포인트고 관련된 포인트가 요 관련된 포인트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좀 오해하는 게 만약에 어떠한 포인트별로 문제 모아놨으면 그 답이 다 뻔히 보이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래 포인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가 문법이 암기잖아요. 수험생들이 암기가 된 건 아니거든요. 단원별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이론을 보고서 출제 포인트를 보고 만약 출제 포인트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예문이 있잖아요.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 봐가지고 두 개의 예문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포인트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단원별 문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해 보는 거예요, 직접. 그리고 풀고 나서는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는 거죠.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그 포인트가 이제 이해가 되어 있고 나중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진도별 시크 111이 너무 좋고 여기서 시험에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. 그래서 이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뒤에는 랜덤형 예서문제 444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랜덤형 예서문제 444 부분입니다. 뭐냐면 유형이 이제 유형별로 랜덤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빈칸 채우기.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게 서울시 예전에 말고는 요즘에 빈칸 채우기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봐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. 근데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랜덤형 예서문제 444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고 틀린 밑줄 찾기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죠 수험생분들이. 그리고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작 유형도 많이 어려워하죠. 자,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.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공부할 때요. 이 랜덤 문법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선지수 900제를 봐야 할지 이동기 700제를 봐야 할지 다 같은 문제인데 랜덤 문제는 좋고 나쁘고는 크게 없습니다. 왜냐면 적어도 랜덤 문제 푼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론과 단원별 문법 포인트 적용 연습이 되고 암기가 되신 분들이 푼다고 하면은 랜덤 문제는 뭐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고 많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영어가 네 문제 나오는데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 나오는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고 거의 다 이론과 단원별 적용 포인트에서 거의 다 나와요. 그게 섞어 놓은 것 뿐이죠. 그래서 랜덤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 정하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랜덤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 앞 단계인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 그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문법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나는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틀렸구나 해서 막 하프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랜덤 문제들을 막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사로서는 이론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. 즉 복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랜덤 문제에 들어가니까 잘 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랜덤 문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많이 기출 풀잖아요. 기출도 다 랜덤이잖아요.
그래서 문법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만약에 설령 모르는 문법이 나온다 할게요.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업법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수업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단원별과 진도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암기를 해야 된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랜덤 문제 푼다고 했을 때 아까 질문 줬던 게 요즘에 이런 유형 잘 안 나오지 않냐?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첫 번째는 내년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그건 취재자 마음이니까. 두 번째, 그렇다 여기 있는 문법 포인트가 우리가 몰라도 되는 포인트는 아니죠. 다 알아야 되는 포인트죠. 그래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패스시저 영법 5를 푸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, 그나마 진도패스체크 111은 해설이 다 잘 나와 있어서 상관없는데, 가끔씩 랜덤 연습문제 444는 이렇게 해설이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, 해설이 나머지 복양에 대해서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이런 경우는 잘 나왔지만, 뭐 요거 같은 경우 다른 경우도 웬만큼 잘 나왔는데, 근데 가끔씩 나머지 선지가 왜 오답인지가 안 나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이 틀린 것이 4번 나오는데 4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, 2, 3번에 대한 게 없다는 거죠. 자, 이런 경우는 저는 약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너무 궁금하다 1, 2, 3번이. 그러면은 홈페이지 가가지고 사이트에다 질문 남기시면 되죠. 그럼 답변은 다 주실 거고, 거기서 검색하면 보통 다 나오거든요, 인터넷에.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세요. 만약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. 왜냐면 여기 있는 포인트가 다 결국은 다시 또 똑같아요. 112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555에서 랜덤형 예선문제 444를 보면서 혹시 해설이 좀 부실하다,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. 그리고 일단 해설이 나온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, 나머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랜덤형 예선문제 444를 풀면서도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진도표시책 111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복습도 하고 암기도 하는 거죠. 그럼 다시 보면 또 틀린 경우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면은 나머지 보기양이 답이 보일 겁니다. 그리고 너무 답이 궁금하다, 아니면 해설이 너무 궁금하다, 그런 거는 안 나온 거 내에 한해서는 인터넷 서치해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에 올리셔도 된다. 근데 그런 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. 진도표시책 111, 랜덤 연습문제 444는 진도표시책 111이 충분히 해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고, 그리고 랜덤 연습문제 444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많이 틀릴 거예요. 초반에는요. 괜찮아요. 틀리면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어 보시고요. 그리고 특정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요 111을 계속 꾸준히 암기하시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111에다 단권화 시키세요. 빠진 내용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교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